안녕하세요. 오늘은 51차시 애국 계몽 운동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진단평가 문제부터 풀어볼게요. 호남 지역 의병들을 초토화시키고자 일본군이 벌인 작전은 무엇입니까? 자, 남으로 시작하는 거, 남한 대도벌 작전이었죠. 호남 의병들을 주로 공격했다. 자, 이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했다. 자,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한 안중근 의사에 대해 물어보고 있는 거죠. 자, 학습 목표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네, 여러분 애국 계몽 운동에 대해서 오늘 공부할 건데요. 일단 애국 계몽 운동에 애국이란 말은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나라를 사랑하는 게 애국이죠. 자, 계몽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계라는 것은 뭔가 깨우치게 하는 거고요. 몽이라는 것은 꿈이에요. 꿈몽자. 자, 꿈같이 뭔가 무지몽매하다라는 표현 쓰잖아요. 뭔가 사람이 어리숙하고 아직 잘 몰라. 그런 꿈 같은 상태, 그 꿈 같은 상태에서 깨어나게 하는 게 계몽입니다. 즉, 아직 그 근대화되지 못한 백성들, 그 사람들을 깨우치겠다라는 게 계몽이죠. 자, 애국 계몽 운동은 방법과 목표를 볼게요. 자, 일단 방법이 계몽을 해야 되잖아요. 계몽. 그러려면 가르쳐야죠. 교육입니다. 교육을 중요시 여기고 또 하나 산업이에요. 자, 우리가 깨우쳐서 부강해지려면 산업을 발전시켜야 된다. 그래서 교육과 산업 이게 애국계몽 운동의 핵심적인 방법입니다. 교육, 산업 이것을 진흥시켜야 된다. 자, 그럼 이들의 목표는 뭐냐? 민족의 실력을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실력 양성이라고 불러요. 자, 민족의 교육적인 역량, 그다음 산업적인 그러한 실력, 또 이런 것들을 계속 키우다 보면 이런 것들을 힘을 키워가다 보면 국권을 지킬 수 있다라고 믿는 거죠. 그게 애국계몽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약간 더 단순화해서 얘기하면 당장 우리가 의병운동처럼 싸워가지고 독립을 쟁취하자 이거랑은 좀 다른 길인 거예요.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교육 그리고 산업을 진흥시켜서 언젠간 우리도 힘을 키워서 실력을 양성해서 국권을 수호하자라고 하는 운동입니다. 주도 세력을 볼게요. 독립협회 계열의 지식인, 엘리트들을 중심으로 했고요. 이들은 사회 진화론을 수용했어요. 요거 예전에 세계사 파트좀 우리 같이 공부했었죠. 다윈의 진화론을 인간 사회에 적용시킨 거예요. 그래서 인간 사회, 국가와 국가 간에도 약육강식을 인정하는 거고요. 적자 생존을 인정하는 거예요. 즉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침략하고 식민지로 삼는 거. 이런 것들이 사회 진화론 상에서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제국주의 세계에 적응한 나라들이 결국 더 부강해지는 거죠. 자, 그러니까 사실은 애국계몽 운동을 추진했던 많은 그 엘리트들은 사회 진화론을 수용해서 일본처럼 서양 국가들처럼 강해지는 것이 이 사람들의 목표였던 거죠. 궁극적으로요. 자, 그래서 지금 일본이 우리를 침략하고 있고 식민지로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당장 일본이 한 이만한 아주 근육질의 사람이라면 우리는 아직 힘이 약해. 아주 마르고 조그만 사람이야. 근데 의병운동 같은 거는 그래도 우리가 이기지 못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가서 어디라도 물어 뜯어야 된다. 한 대 때려줘야 된다. 우리가 맞아 죽더라도. 이런 게 의병운동이라면 애국 계몽운동은 일단 운동부터 하자. 운동부터 해서 우리도 몸도 좀 키우고 잘 먹어가지고 키도 좀 커지고 그리고 열심히 무술 같은 것도 익히고 해서 나중에 힘이 좀 세진 다음에 싸워야겠다. 이게 애국계몽 운동이에요. 아주 그 극단적으로 비교를 하면 그런 거예요.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실력을 키우자. 자, 그러한 애국계몽 운동 단체들을 우리가 쭉 공부를 할 건데요. 단체가 꽤 많아요. 단체들을 구분하기 좋게 뭐 이렇게 형광펜으로 칠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보안회, 헌정연구회, 그리고 대한자강회, 대한협회, 신민회 이렇게 배울 건데요. 자, 일단 하나씩 볼게요. 먼저 1904년 보안회라고 하는 애국계몽운동 단체가 만들어집니다. 자, 1904년이에요. 1904년은 러일 전쟁이 시작된 해죠. 러일 전쟁은 1904년에서 1905년까지. 자, 이 러일 전쟁 기간 중에 일본이 우리나라에 황무지를 개간할 수 있는 권리를 달라라고 요구를 해요.
자, 그런데 이게 얼마나 뭐랄까요, 일본이 큰 욕심을 부린 거냐면, 황무지, 우리나라에는 농경지도 아니고 사람들 막 이렇게 집 짓고 사는 데도 아니고 그냥 황무지가 엄청 많았어요. 이게 뭐 국토의 거의 절반 이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황무지를 개간, 농경지로 만들 수 있는 권리를 달라는 것은 우리나라 땅을 다 뺏겠다는 얘기나 다름없어요. 우리나라 땅 절반 이상을 뺏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이거에 반발해가지고 이 보안회가 대중 집회를 열어서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런 권리를 일본한테 주면 큰일 납니다. 해가지고 결국 일본의 요구를 철회하는데 성공입니다. 자, 녹색 글씨니까 안 써도 상관없는데요. 어, 왜 이렇게 선생님이 성공을 강조해놨냐면 일본의 어떤 요구를 막아낸 거예요. 성공한 케이스예요. 이런 거는 사실 흔치 않거든요. 그래서 성공했다는 거를 선생님이 이렇게 좀 느낌표까지 써서 해줬어요. 자, 결국 일본의 이러한 무리한 요구를 철회하는데 성과를 얻어내는 거예요. 성공한 거예요. 자, 그러자 일본도 가만 안 놔두죠. 일본도 이 보안회 이 자식들 안 되겠다 해서 압력을 행사해서 이 보안회를 강제 해산합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 보안이라는 표현 있죠? 뭐, 세콤 같은 거 이런 거 보안업체라고 하잖아요. 이 보안이 그 보안이에요, 한자로. 자, 그러니까 우리의 땅, 우리 땅을 지켜냈잖아요. 보안, 지켜낸 거예요. 자, 그 다음 1905년에 헌정 연구에는요, 이름 속에 힌트가 있습니다. 자, 뭐를 연구하냐? 헌정을 연구한대요. 헌정은 뭐냐면, 입헌군주정이라고 하는 정치체제를 헌정이라고 해요. 그럼 입헌군주정은 무엇일까요? 한 번 설명한 적이 있을 거예요, 선생님이. 자, 군주정이라는 건 군주, 왕이나 황제가 다스리는 정치 형태를 말해요. 그런데 예전에는 왕이나 황제가 마음대로 정치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헌은 법헌자입니다. 법에 입각해서 군주가 통치하는 나라. 그게 헌정이에요. 법에 입각해서 군주가 통치하는 나라. 그게 헌정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대부분의 서양 유럽 국가들 중에 강대국들은 군주는 있는데 왕이나 황제는 있는데 법을 만들어가지고 법에 입각해서 통치하는 나라들이었어요. 영국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고 다 입헌군주정이었어요. 미국 같은 나라는 특이하게 대통령이 있었고요. 대통령제. 자, 배경을 볼게요. 배경은 일진의 친일적 성향에 반발하면서 헌정연구회가 결성이 됩니다. 자, 교과서 130쪽 일진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일진회 한번 다루긴 했었죠. 자, 일진회는 을사늑약 체결 지지 선언을 했던 친일 단체예요. 매국노들의 단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게 나쁜 단체가 아니었는데 을사늑약 거치면서 아주 노골적인 친일파 단체가 됐어요. 자, 그래서 이러한 일진의 친일적 성향에 반대하면서 만들어진 게 헌정연구회고요. 활동을 보시면 아까 봤던 입헌군주정, 다른 말로 입헌군주제라고도 합니다. 제도니까요. 입헌군주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이들의 목표입니다. 즉, 입헌군주정을 도입하는 게 목표다. 그래서 헌정연구회. 자, 이들은 일진회가 을사늑약 전에 막 우리나라 합쳐달라고, 아니, 을사늑약 이후에 우리나라를 일본하고 합쳐달라고 요구하는 일진회를 보면서 얼마나 이들이 열받았겠어요. 자, 헌정연구회는 일찍이 일사늑약을 반대했고요. 그러한 과정에서 헌정연구회 지도부가 일본한테 체포되면서 연구회 활동이 중단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 정도 네,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대한자강해 볼게요. 자, 대한자강. 자강이라는 건 스스로 강해지는 거죠. 애국계몽운동 단체다운 이름이에요. 스스로 강해지자, 실력 키우자. 자, 대한자강에는 헌정연구회와 관련이 있어요. 헌정연구회의 구성원들이 상당수 여기에 가담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헌정연구회를 계승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헌정연구회의 회원들이 이 대한자강회에 다수 참여를 해서 1906년에 결성이 되는데요. 이들은 교육산업 발달과 입헌군주제 수립을 목표로 합니다. 입헌군주제 수립 목표? 뭐랑 똑같아요? 헌정연구회랑 똑같죠? 비슷하네요. 자, 전국에 지회를 설치했대요. 지회. 그리고 월보를 발행했대요. 그래서 지회 설치와 월보 발행이 조금 대한자강회의 특징적인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뭐 대중연설을 개최했다. 이건 그러려니 하시고요. 130페이지 쪽날개 좀 볼게요. 자, 130페이지 쪽날개에 보면 대한자강회의 월보가 있습니다. 자, 대중계몽을 위한 일종의 잡지예요. 여기 보시면은 대한자강회보라고 해서 대한자강의 월보라고 해서
월간 잡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학습지로 돌아와서요. 해산되는 과정을 보겠습니다. 대한자강에는요, 고종의 강제퇴위에 반대했어요. 자, 고종의 강제퇴위, 우리 앞에서 배웠었죠? 그 고종의 강제퇴위에 반대를 하면서, 1907년이겠네요. 고종의 강제퇴위니까. 어, 역시 일제에 의해서 강제로 해산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 좀 기억해 주시고, 특히 시기적으로 고종의 강제퇴위 반대했다는 거, 요것도 좀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대한협회. 자, 대한협회는요, 대한자강의 계열의 인사들과 천도교 간부들이 합쳐서 결성을 했는데, 천도교는 동학이라고 하는 종교 있죠? 그 동학 종교가 3대 교주인 송병희에 의해서 이름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동학이 천도교로 이름 바꾼 거예요. 자, 이 대한협회는요, 실력 양성을 통해 국권 회복을 주장했고요. 역시 입헌 군주 정체를 지향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특별한 내용은 없네요. 자, 그러니까 지금까지 본 것들을 합치면 헌정연구회, 대한자강의 대한협회, 세 개의 공통점은 뭐다? 입헌군 주제. 입헌군 주제, 입헌군 주제. 자, 그 다음에 지역의 여러 학회들이 만들어집니다. 자, 호남 지역, 호서 지역, 서북 지역, 기호 지역, 교남 지역, 관동 지역 등등의 학회가 만들어지는데 이 지역이 어딘지 모르셔도 돼요. 그냥 전국 각지의 학회가 생긴다는 거고요. 호남이면 전라도고, 호서면 보통 충청이랑 뭐 경기 쪽 얘기하는 거고요. 서북이면 평안도 쪽,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모르셔도 돼요. 모르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신교육 보급 사립학교 설립해가지고 각 지역에 교육이 보급되고 여러 사립학교들이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지역의 학회들은 어떤 느낌이냐면 요즘으로 따지면 뭐 대전 지역의 학회, 그다음 충남 지역의 학회, 충북 지역의 학회, 강원도 지역의 학회 이런 겁니다. 여기서 애국계몽 사상을 높이는 활동들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신민회입니다. 신민회 중요해요. 자, 신민회는요, 신민이 new people, 새로운 사람들입니다. brand new people.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되자. 새로운, 약간 지식인이 되자. 새로운 계몽이 되자. 그런 겁니다. 자, 주요 인물들은요, 안창호, 양기타 같은 인물들이 있는데요. 안창호 선생님은 도산 안창호. 뭐, 우리가 모르는 사람 없죠. 대한민국 사람이요. 아주 유명한, 독립운동가죠. 자, 이 안창호, 양기탁 등이 비밀결사 단체로 조직을 한 거예요. 자, 핵심은 비밀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어, 일제강점기에 비밀결사 단체가 몇 개 있긴 한데, 비밀결사로 이렇게 뭔가 좀 거창한 거, 내용이 많은 거, 이거는 신민회밖에 없어요. 그래서 신민회 하면 비밀결사, 비밀결사 하면 신민회입니다. 그래서 비밀결사와 꼭 연결을 시키세요. 한강편 선생님이 칠했죠? 자, 그 다음 또 하나, 연도도 기억을 하시면 좋습니다. 1907년이에요. 워낙 자주 나오는 문제고요. 시기를 파악할 때 또 유용한 단체이기 때문에 1907년 이 연도도 함께 기억을 하십시오. 자, 그 다음 신민의 또 특징은 뭐냐? 아까 우리 위에서 봤던 애국개몽운동 단체들은 정치체제로서 뭐를 지향했어요? 입헌군주정을 지향했죠? 그런데 신민회는 공화정이에요. 자, 공화정은 뭐냐? 공화정은 군주가 없는 정치체제예요. 왕이나 황제가 없는 게 공화정이라고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잖아요. 왕이나 황제가 없는 곳이에요. 그런 정치 형태가 공화정입니다. 자, 공화정의 바탕을 둔 근대 국민국가를 1907년에 지향했던 아주 진보적인 단체인 거죠. 자, 여기 활동 내용을 보면 애국개몽운동 단체니까 교육과 산업을 중요시 여겨요. 그런데 여기는 군사활동도 준비를 합니다. 자, 일단 교육부터 볼게요. 교육으로서는 대성학교와 오산학교라고 하는 두 개의 대표적 학교가 나오는데요. 대성학교 안창호 선생 적어주고요. 오산학교 이승훈 선생 두 명의 이름을 적어주세요. 자, 대성학교는 안창호 선생님이 설립한 학교고요. 오산학교는 이승훈 선생님이 설립한 학교고요. 각각 평양과 정주에 있었어요. 평양, 정주 전부 다 지금 북한입니다. 자, 교과서 131쪽에 쪽날개를 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바로 대성학교예요. 대성학교는 어느 도시? 평양에 있었던 거죠. 누가 설립했다? 안창호 선생이 설립한 학교입니다. 그런데요, 대전에도 우리 옆에 대성학교 있죠. 대성학교, 대성고등학교. 자, 그런데 그 대성고등학교랑 이 대성학교랑 관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것 같죠.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충남여고 옆에 있는 대성학교가 바로 대성고등학교가 이 안창호 선생의 대성학교를 정신을 이어받는다라고 해가지고 50년대에 개관한 학교예요. 그래서 이 학교에 들어가 보면 선생님 가본 적은 없지만 안창호 선생 관련해가지고 초상화인가 뭐 흉상인가 이게 있대요. 안창호 선생 글귀도 있고. 그리고 이 학교 초대 그 학교 만든 사람도 안창호 선생 먼 친척이고 여기 교장 선생님 했던 사람 중에서도 뭐 안창호 선생 후손이 있고 뭐 그렇대요. 자, 어쨌든 그 계승을 표방한 학교가 옆에 있는 대성고등학교입니다. 선생님 사실 이번에 그 조사하다 알았어요. 왜냐면 선생님이 원래 뭐라고 얘기하려고 했냐면 우리 옆에 대성고등학교 있잖아요. 그거랑 이 대성학교랑 관련이? 하면서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약간 그 유머 코드로 쓰려고 했는데 있는 척 하다가 조사를 해보니까 진짜 관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약간 놀랐어요. 선생님도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거는. 자, 아무튼 반갑네요. 옆에 있는 대성고등학교랑 또 이렇게 연관이 있으니까. 자, 그리고 민족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태극서관, 자기회사 등을 설립했는데요. 자기는 도자기, 그거고요. 태극서관은 뭐냐면요. 서점이에요. 교과서 130쪽, 쪽날개를 볼게요. 평양에 설립된 서점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관련된 유물이 하나 있거든요. 이 유물을 한번 볼게요. 태극서관의 광고거든요. 특별 광고를 했는데, 자, 이거 밑줄치고는 할 거 없습니다. 책을 5원 이상 구매하는 특별 할인을 해드립니다. 서점 주인이 누구냐면, 아까 이승훈 선생님 나왔었죠. 오산학교. 그 이승훈 선생님이네요. 그래서, 그냥 조그마한 서점이 아니고, 꽤 대형 서점, 당시로서는 꽤 규모가 있는 평양에 있었던 서점이다. 자, 이런 걸 통해서 민족의 어떤 산업을 육성시키려고 노력했어요. 자, 그런데 교육과 산업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신민회는. 야, 이거 해가지고 언제, 어느 세월에. 그래서 군사적으로도 실력 양성을 해야 된다. 요것도 신민회의 특징이에요. 앞에 있었던 이런 단체들은 군사적인 준비는 전혀 안 했거든요. 그런데 신민회는 해요. 자, 만주로 가서 국내에서 힘드니까 독립군 기지를 만들자. 그래서 독립군 기지를 건설합니다. 자, 그리고 무관학교를 만들어서 장교를, 군인을 양성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독립군 기지들이 만들어져가지고 나중에 여기에서, 만주 지역에서 우리나라 독립군들이 길러지는 거죠. 자, 그러한 준비를 신민회에서 했던 겁니다. 해상과정 볼게요. 105인 사건으로 신민회는 와해됩니다. 무너집니다. 1911년. 자, 그래서 1907년에 결성된 비밀단체가 11년에 그 정체가 일제에게 발각되면서 무너진다라는 건데요. 교과서 131쪽에 105인 사건에 대해서 조금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자, 105인 사건은요, 황해도 평안도의 반일 인사들이 조선 총독을 암살하려고 한다. 라는 말도 안 되는, 있지도 않은 일이었어요. 이거를 모의했다라고 일제가 날조를 해가지고 수백 명의 애국지사를 검거했어요. 독립운동가를 검거하고 그 중에 105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그러한 사건이 105인 사건입니다. 자, 그러니까 조선 총독 그때 데라우치라는 사람이었는데 데라우치 총독의 암살 사건은 사실 암살 모의 사건은 존재하지 않았어요.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그런 거를 모의하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일본이 이 지역의 독립운동가를 탄압하려고 일종의 자작극 쇼를 한 거죠. 있지도 않은 일을. 자, 숙제로 돌아가세요. 그래서 105인 사건으로 신민회의 간부들, 주요 인사들이 대거 검거가 되면서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더 이상 신민회가 활동을 할 수 없었던 거예요. 자, 교과서 131쪽에 자료 3가지가 있는데 이것 좀 살펴볼게요. 애국계몽 운동의 목표와 방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자료 1번은 우리나라 독립은 자강에 있다. 자강, 교육과 산업 자강. 자, 이거 어느 단체일까요? 자강을 참 좋아해. 대한자강회의 취지문 만들어질 때 나왔던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건 대한자강회에 관련된 자료이고요. 여기 뭐 이렇게 답 쓰는 게 있는데 예시답안은 이거예요. 여기서 읽어보니까 교육하고 산업으로 자강을 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죠. 그래서 교육, 산업, 이게 여기에 쓸 수 있는 말이겠죠. 자, 그럼 신민회 볼게요. 신민회는 신교육, 신윤리, 신학술, 신모범, 신개혁, 새로운 정신, 새로운 단체. 뭐가 다 새롭다, 그죠? 그래서 여기는 신교육, 신윤리, 신학술, 신모범, 신개혁 이런 거 우리 하이라이트 한 거 있죠? 이것들이 중요하다라는 주장입니다. 자, 그 다음 이승훈 선생이 오산학교 개교식에서 그러니까 축사를 하신 거죠. 자, 이승훈 선생. 정주에 오산학교를 세웠다. 자, 이승훈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나 봅시다. 총을 드는 사람, 칼을 드는 사람도 있어야 된다. but
그보다 중요한 것은 백성 깨우치는 거다. 교육이 더 중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총칼로 싸우는 것보다도 사실 교육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믿었던 거예요. 자, 학습지로 돌아와서 오른쪽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료를 보고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써보자. 자, 대성학교 학생들의 모습. 평양의 대성학교네요. 여러분 혹시 그 대성고등학교 다니는 뭐 친구가 있다면 물어보세요. 그 평양의 안창호 선생님이 세운 대성학교에 대해서 물어보면 아마 대성고등학교에 정신이 제대로 박힌 학생이면 할 말이 많을 거예요. 우리 학교 맞아. 그 안창호 선생님 대성학교랑 관련 있는 학교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 자기 학교에 대해서 그런 어떤 학교의 연역이라든지 자부심을 가지고 뭐 그런 대성학교의 연관성을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친구한테 물어봤는데 응? 안창호 선생? 대성학교? 그게 뭐야? 학원이야? 뭐 이렇게 물어본다. 그러면 별로 좀 그렇다. 본인이 다니는 학교가 어떤 학교인지 모르고 다니는 거죠. 자, 다음 자료를 보고 의열투쟁의 전개 과정을 정리해보자. 신민회는 새롭다, 새롭다, 새롭다. 신민회에 대한 얘기네요. 신민회는 1907년 비밀결사, 실력 양성, 한 글자 빠졌네요. 국권 회복. 자, 그리고 무슨 정치 형태를 선호했어요? 추구했어요? 입헌군주정이 아니고 공화정리죠. 이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공화정의 바탕을 둔 군대 국민국가 건설 목표를 했다. 이겁니다. 자, 아까 봤어요. 탐구활동 문제풀 시간 1분 드리겠습니다. 시작. 자, 한번 풀어볼까요? 1번부터 헌정연구에는 입헌군주제를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활동했다. 맞죠? 보안에는 일제항무지 개강권 요구에 반대하는 운동을 전개했다. 이것도 맞네. 대한협회는 고종의 강제퇴위 반대운동을 전개하다. 보안법 적용. 고종의 강퇴를 반대했던 거는 대한협회가 아니고 뭐였어요? 헌정연구회였죠? 여기 앞에서 죄송해요. 헌정연구가 아니라 대한자강회였죠? 대한자강회는 1906년에 결성이 됐고 1907년 고종의 강제퇴위 운동에 반대하다가 해산당했어요. 대한자강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신민회는 입헌군주제를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활동하였으나 을사늑약 이상하다, 그죠? 입헌군주제 아니에요. 공화정이에요. 그리고 을사늑약 반대 입장을 밝힌 지도부가 체포되면서 활동이 중단된 거는 이게 헌정연구회죠. 헌정연구회 을사늑약 반대하다가 지도부 체포로 중단. 자, 이 부분 은근히 이렇게 문제라니까 헷갈리죠? 3번하고 4번은 XX. 2번 대한자강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강 좋아하는 단체. 자, 대한협회를 모체로 결성되었다. 자, 이것도 한번 앞에서 볼까요? 이름이 비슷비슷해 헷갈리죠? 자, 대한자강회는요, 헌정연구회 인사들이 대거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헌정연구회를 개설했다라고 선생님이 얘기했죠. 그런데 대한협회는 그 뒤에 나오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대한자강회 인사들이 해산되고 나서 여기 협회에 참여했으니까 반대예요, 반대. 자, 그래서 이거는 틀렸고, 일본의 항무지 계약권 요구를 체결시켰다. 이거는 보완해죠. 서북학교를 설립하고 일부 고종 네. 네. 고종의 강제퇴위 반대하는 운동을 전개하였다. 이건 맞네요. 각국 영사간의 국제법상 교전단체를 인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거는 의병이죠, 의병. 의병 중에서 13도 창이군.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고종의 강제퇴위, 대한자강회. 여기 있었죠? 고종의 강제퇴위. 그리고 3번. 밑줄 친 새로운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것이 우리가 발언하는 바, 이거 우리가 푼 뜻이고 간단히 말해 오직 새로운 정신을 하고 싶고 새로운 뭔가 나온다. 그럼 친민회겠네요. 자, 백오인 사건을 했지 맞아요. 비밀결사 맞고요. 특수관 자기회사 맞고요. 오산학교 대성학교 맞아요. 입헌구 주제가 아니라고 했어요. 무슨 정? 공화정이라고 그랬죠? 자, 독립협회 계열의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국권을 수호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이들은 학교를 세워 인재를 기르고 신문과 잡지 등을 통해 언론을 개몽하였다. 또한 산업을 일으켜 경제적인 성장을 이루고자 했다. 이와 같은 움직임을 통틀어서 무슨 운동이라고 그래요? 무슨 운동? 애국, 계몽, 운동. 애국, 계몽 운동입니다. 자, 그리고, 아까 2번에서 봤던 이 닥치 3번은요, 이거는 그냥 약간 성립이 안 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북학회라는 단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자강이랑 아무 상관없는 거니까 그냥 무시하시면 됩니다. 3번은.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